안녕하세요, 재미준입니다. K-pop 데몬 토스가 흥행한 이후 한국 관광 통계가 집계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K-pop 데몬 토스가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한국에서도 이 성공을 우리처럼 기뻐하자 이런 말을 하며 한국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영화도 아닌데 한국이 왜 기뻐해? 이 영화가 잘 된다고 해서 한국이 돈 버는 건 아니지 않나? K-pop 데몬 토스가 한국 배경에 K-pop 아이돌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해도 한국이 투자한 것도 아니야. 한국 회사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러니 K-pop 데몬 토스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돈 버는 건 넷플릭스 뿐인데 한국이 좋아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은 틀렸다고 합니다. 지금 캐대언 덕분에 넷플릭스는 물론 우리 한국도 돈을 쓸어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캐대언으로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쓸어담고 있는지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K-pop 열풍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뮤즈샵 1위 방문자 수가 약 7,000명에서 6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뮤즈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15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온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매일매일 기나긴 오픈런 줄이 이어질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박물관의 뮤즈가 많이 팔리는 건 한국 산업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물관에서 팔고 있는 뮤즈는 모두가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뮤즈 매출이 올라갈수록 우리 한국 사업자분들의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여름 낙산공원에 관련된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게시물이 지난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건 해외 유저들의 게시물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그만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방한 관광객의 수가 작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만나는 서울 낙산공원, 북촌 한옥마을, 서울 한방진흥센터, 남산타워 등은 한국인들이 체감할 정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요즘 들어 영화 속에 나오던 장소를 지나가면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 외국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경복궁을 구경하는 모습에 캐대언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체감했다고 합니다. 남산타워나 북촌 한옥마을처럼 원래도 외국인들이 자주 들리는 관광 명소는 그리 놀랄만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새로운 관광 명소의 탄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캐대언 덕분에 잘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캐대언 흥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방진흥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유료 체험 서비스인 조격이나 한방 마사지 체험 활동도 비수기인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풀차인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티브에서는 더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캐대언이 공개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외국인 한복 대여가 30% 증가, 찜질방 체험이 84% 증가. 특히 이 찜질방 체험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때밀이까지 신청해 한국인들처럼 제대로 목욕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고문하냐며 때밀이를 부정적으로 봤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목욕탕을 단돈 몇만 원에 몸이 아기때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며 일본의 온천 같은 관광 명소로 인식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도 인기 많았던 K-pop 댄스 클래스는 인기가 정말 폭증해 미국 관광객 기준 400% 증가, 대만 관광객 기준 5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한국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국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구. 올해 상반기 글로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했다고 합니다.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345%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상품의 해외 직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했고 총 거래액은 56%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대언 열풍으로 인해 그냥 아예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캐대언이 공개된 6월 20일 이후 기점으로 구글에서 한국 키워드 검색량은 2배 이상 증가, 코리안 푸드 검색량도 사상 최고 수준인 7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K-pop 데몬 토스의 흥행으로 한국 문화와 관광 사업이 상상 이상의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캐대언에 의해 증가된 한국의 관광 통계가 공개되자 뜬금없이 일본과 중국에서는 좌절을 맛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은 처음에는 캐대언을 까내리며 아주 경계를 하는 듯 하다가 캐대언이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갑자기 태도를 되변해 캐대언 인기에 묻어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중국도 올해 초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개봉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을 모두 담았다는 너자2.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나게 대박이 났는데요.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영화였던 인사이드 아웃 2보다 더 많은 흥행 수익을 기록해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빵빵하게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이 영화의 성공을 말할 때 찜찜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박이 중국 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흥행 수익은 99%가 중국에서 나왔고 해외 수익은 1%뿐. 그렇다 보니 대박 영화지만 글로벌한 영화다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그러던 중 캐디언이 초대박이 나는 걸 보고 은근슬쩍 캐디언처럼 영어 더빙까지 작업해 다시 해외 흥행에 도전했는데요. 결과는 대실패. 캐디언과 너자2의 인기를 현장에 확인하러 간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꽉 찬 캐디언 상영관과 텅 빈 너자2의 상영관을 몸소 체험한 후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말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자2를 말할 때 캐디언과 비슷한 급이거나 그래도 너자2가 작품성에서는 더 위에 있다 라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마치 빨간 약을 먹은 듯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성공한 자국 영화다 라는 자부심을 챙겼을 건데 괜히 비교를 해서 셀프 상처를 받는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캐디언으로 인해 오랫동안 쌓았던 자부심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캐디언의 초반 반응이 정말 냉담했습니다. K-팝이 주제라 별로다. 그리고 한국이 왜 좋아하냐 라고 믿게 말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죠. 실제로 이번 넷플릭스에서는 캐디언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K-팝 가수들의 인기가 많은 일본에서 K-팝이 주제라서 별로라고?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던 중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혹시 일본 더빙판 때문에 인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나온 건 일본어 더빙판에서는 한국어와 영어판처럼 노래를 가수가 따로 녹음한 게 아니라 평소 일본 애들을 더빙하듯 성우들이 직접 OST까지 녹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캐디언의 가장 큰 매력인 OST가 원작만큼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었습니다. 이 혹시나가 역시였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이렇게 난리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더빙판이 아닌 일본어 자막판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자막판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캐디언이 이번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서 K-팝 데몬터스가 외면을 받았던 것은 일본 더빙판의 퀄리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은 평소 성우들이 직접 애니소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로 콘서트를 열 정도로 성우가 노래를 부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 더빙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K-팝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도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캐디언과 비슷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는 기존처럼 성우가 아니라 실제 가수들을 섭외해 노래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캐디언은 한국에게 관광 효과와 산업 효과라는 거대한 박수도 물어다주고 한국을 비웃던 나라들에게도 한 방씩 크게 날려주었습니다. 이런 양국이 캐디언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캐디언의 효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캐디언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디언의 인기가 더 오래가고 두터워질수록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 경제를 움직이고 국가 이미지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사실 캐디언 역할을 체감하기 전까지 일본과 중국에서는 왜 저렇게 문화의 힘에 집착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한국을 왜 그토록 경계하고 부러워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